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곰탕.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자, 올해 원하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또 한 해 주신 사랑만큼 올해도 저희가 열심히 잘해보도록 할게요. 하이파이브. 예, 하이파이브.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네. 오늘이 이제 새해 첫 방송인데 그 연말 방송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쵸. 뭐 공연장도 똑같고 뭐 카메라의 위치도 똑같고 조명도 똑같고,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그냥 거죠? 저희가 뭐 대충 했겠습니까? 오늘은요, 이동호 대표님 대신에 이동훈 대표는 안 나오세요? 네, 안 나오세요. 그럼 누가 나오시지? 엄청난 분들이 자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신년 특집이기 때문에 저희 진짜 굉장한 분들을 모셨거든요. 이분들 모시기 너무너무 어려웠고 빨리 모셔볼까요? 좋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야! 몰랐지? 나야. 네, 이거 이렇게 또 민망하네요. 민망해. 뭐야 쟤네들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직접 또 저희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좀 오늘을 빌어서 이렇게 자리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바로 이른바 형 믿지 특집! 와! 되게 쑥스럽다. 진짜 너무너무 쑥스럽다. 저희가 사실 뭐 전문 강연가들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나 나름 여러분들의 어떤 선배된 입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상훈이 같은 경우도 현직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그냥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트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요, 적지 마세요. 적을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눈을 마주치면서 웃고 대화하고 느끼고 그런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일단 좀 사실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데 저는 이제 형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형님 앞에 예. 이제 길을 이제 탄탄하게 해주실 나는 거라 진짜 먼저 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네. 먼저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되게 걱정된다. 믿고. 박수 많이 쳐주실 거죠? 네네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친구들과 커피숍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저희에게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갈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상훈 씨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는 앉아서 드릴게요. 앉아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박수 좀 주세요, 여러분. 네. 되게 어색하고 되게 떨린다. 예. 아마 피디님 저희가 각각 주어진 시간이 한 15분, 20분 그 정도. 예,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저도 빨리 할게요. 제가 누군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나를 어디서 봤다, 혹은 나야 하면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 말씀하세요. 편하게. 보험회사 광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보험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이고 또 어디서 보셨습니까? 연예가 중계 또 잼 아저씨 또 본의 아니 또 그냥 아저씨 누가 아저씨라고 누가 그랬는데 예, 맞습니다. 결혼 10년 차에 11년 차구나. 이제 8살 딸을 둔 진짜 아저씨가 맞고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연예가 중계, 본의 아니, 이 잼 라이브, 그리고 또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예. 또 보험회사 광고 모델로도 좀 다방면에 거쳐서 이제 활동 중인 올해로 19년 차 방송인 저는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강연 제의를 받고 저는 강연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제안이 몇 번 왔었지만 워낙에 저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익숙한 직업이고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조금은 쑥스러워가지고 한사코 좀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내 이야기를 해도 우리 후배님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귀 기울일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마이크를 잡아봤습니다.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방송을 언제 데뷔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2001년. 2001년이면 뭐 하셨어요? 초등학생이셨고 4살이셨 4살. 어떻게 데뷔를 했는지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 속 유튜버가 어떤 선망의 직업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우리나라의 케이블 TV의 태동기 때 제가 사춘기였고 그때 한창 TV를 보면서 미래를 꿈꾸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케이블 TV 속 VJ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딱딱한 아나운서가 아닌 자유롭게 이야기를 건네는 직업을 내 꿈으로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22살에 공채 VJ 시험을 1번으로 접수를 하고 6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800명 중에 3명이 뽑혔습니다. 그분 중에 하나가 장영란 씨가 또 저와 데뷔 동기고요. 아무튼 그렇게 방송 활동을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는 제가 여러분들도 꿈꾸던 분야가 있을 테고 거기서 소소한 성취감 그리고 합격이라는 기쁨을 누리는 순간들이 있거나 있으셨거나 할 거 아니에요. 저 또한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어떤 합격, 취업 뭐 이런 개념이었죠. 22살 때.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일들만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걸. 야 600대 1을 뚫고 이제 나는 스타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천만에요. 너무너무 힘든 벽에 부딪힙니다. 뭐냐? 최고 확률의 도박, 연예계에 뛰어든 거죠. 연예계를요 5가지 쌍기역으로 표현을 해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다른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독 연예계를 5가지 쌍기역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5가지 쌍기역이 모두 갖춰져야지만이 겨우 성공할까 말까예요. 5가지 쌍기역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한 글자에다 끼 그렇죠. 또 깡 오케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끈 오케이 또 꿈, 기, 깡, 끈, 꿈, 또 꼴입니다. 꼴. 요게 돼야 되잖아요. 또 예. 뭐 이쁘고 잘생겨야가 아니라 깔끔한 사람들이 좀 유독이라기보다는 뭐 당연히 뭐 카메라 앞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나는 그냥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도전을 했던 건데 더 큰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끼, 깡, 꿈, 꼴, 끈 모든 걸 갖춘 상태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지만이 험난한 연예계 속에서 생존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린 나이에 본능적으로 이제 깨치고 그때부터 그 5가지 쌍기역을 열심히 준비를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또 하나의 쌍기역, 꾀라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2001년에 VJ로 데뷔를 하고 2003년부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랑해요 연예가 중계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죠. 연예가 중계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저한테 주어진 롤은 리포터입니다. 스타들의 이야기를 듣고 스타들의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전달해주고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게 무엇인가를 고찰을 해서 대신 질문을 하고 이런 리포터라는 직업이 저에게 또 한 번 생기게 된 거죠. 끼, 깡, 꿈, 꼴, 끈, 꾀까지 내 나름대로 모든 걸 갖추고 리포터를 시작을 했지만 리포터라는 직업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정우성 씨가 있어요. 이 빈자리에 김혜수 씨가 있어요. 눈도 못 쳐다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당연해요. 근데 그분들과 웃으면서 편안한 대화를 이끌어내야 돼요. 엄청난 깡과 또 엄청난 끼까지 동반돼야지만이 그분들과 독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방송 신인이고 인생의 경험도 없고 방송에 내공도 없는 상태에서 그 리포터 생활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엄청나게 힘든 곳이구나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흐름 속에서 제가 느낀 생존 법칙은 주연이 되려 하지 말자. 모두가 나의 이야기만을 할 때 나는 주연이 되지 말고 조연이 되어서 주연을 빛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훌륭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강의 제안이 오면은 고사하는 이유도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익숙하기 때문이고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쑥스럽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엄청난 노력 끝에 그 자리에 오른 스타들을 매주 최소 2번, 많으면 3번, 지금까지 16년이면 1000명이 넘게 만나왔다는 거죠. 숫자로만 따지면은. 그러다 보니 저에게 뭐가 생겼을까요? 노하우, 내공이란 게 생겼습니다. 저는 그 스타들을 부러워했던 적도 많았고요. 같이 데뷔했던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 돼서 스타의 위치에 올랐을 때 힘들었던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운전을 하고 라디오를 듣는데 이숙영이라는 DJ가 있어요. 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남들이 널 어떻게 보건 신경을 쓰지 말고 너가 하는 일만 묵묵히 열심히 하는 게 최고다. 그 말이 마치 나를 위로하는 말 같아서 그때부터는 스타에 대한 욕심 버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고 철저히 내 일을 서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더라도 열심히 해내자. 이 분야에서 1인자가 되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지난 16년간을 해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도 그 노력하는 모습을 누군가는 보나 봐요. 재작년에 저에게 꿈만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잼라이브라는 모바일 퀴즈쇼를 만나게 되죠. 처음에 잼라이브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관심을 되게 가졌었어요. 너무 제가 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미국의 HQ 트리비아라는 미리 하던 업체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 방송을 영어도 잘 못하는데 매일같이 보던 아이가 저였고, 그러던 중에 잼라이브를 기획하고 있다고 해서 아름아름 하고 싶다고 얘기를 건넸죠. 근데 경력자 저희는 상관없고요. 똑같이 오디션을 보셔야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 39에 이미 방송을 10몇 년 했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오디션을 본다는 게. 근데 그래도 끼깡 꿈 꼴끈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한 게 꿈이거든요. 여전히 저는 꿈이 있기 때문에 오디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디션 날 연예가 중에 인터뷰가 잡힌 거예요. 연예가 중에 인터뷰는 제 맘대로 못 빼요. 스타의 스케줄에 맞춰야 돼요. 정말 진짜 눈물을 머금고 그 인터뷰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운전하면서 진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너무 막 내가 서럽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고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내가 집에다가 이렇게 커튼을 딱 치고 삼각대를 설치해가지고 핸드폰을 딱 놓고 마치 내가 잼라이브 MC가 된 양 혼자 영상을 찍고 있더라고요. 너무 그 오디션을 못 간 게 속상했나 봐요. 그래서 그 영상을 대본도 막 써서 찍고 그걸 보냈어요. 오디션 못 가서 너무 죄송한데 너무 하고 싶습니다. 예. 누군가는 창피한 얘기죠. 야, 뭘 또 너 얼굴 다 알아. 뭘 그렇게 해. 너 그러다 안 되면 무슨 망신이야. 말렸던 사람도 있지만 그냥 보냈어요. 그렇게 해야지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김태진 씨를 메인 MC로 쓰겠습니다. 라고 일사천리로 사장님께 보고가 돼서 그 다음 주부터 방송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생 최초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VJ로 데뷔했는데 리포터로서만 알려지고 나는 더 많은 거를 잘할 수 있고 실제로 내공도 쌓아왔는데 아무도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저에게 주어진 제대로 된 기회였죠. 저희 집이 경기도 일산이거든요. 그리고 그 잼라이브 스튜디오가 강남구 논현동이에요. 왕복 80km. 잼라이브 초창기 때 점심 저녁 2번 스케줄 있는 거 빼고는 한 달에 거의 50회 이상을 그렇게 왕복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고 즐거웠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퀴즈도 제가 직접 냈었고요. 뭐 수백만 원을 들여서 정장을 제가 입고 진행했잖아요. 그 정장을 쫙 요일별로 다 사기도 했었고 물질적, 정신적 모든 투자를 다 했죠. 그랬더니 오픈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동시 접속자 수가 4만 명, 그리고 2달 만에 최고 동시 접속자 수가 22만 명을 찍게 됩니다. 한 달 안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길거리를 가는데 옛날에는 저를 9글자로 알아봤어요. 죄송합니다. 방송 용어는 아닌데 저기 어디서 봤는데 저 리포터 아니야? 이렇게 다 9글자로 알아보시다가 이제는 잼 아저씨 하고 막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어색해서 누가 또 있나? 누가 연예인이 있나? 하고 봤는데 저를 보고 처음으로 대중들이 웃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TV에 나오는 말 잘하는 그냥 한 뭐 그런 그럭저럭 방송인으로만 여기다가 저를 좋아해주고 저를 응원해주는 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난 10여 년간, 지난 20여 년간 묵묵히 참고 내공을 쌓아온 결과구나라고 기쁜 마음으로 1년, 2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는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광고 모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광고 모델 제의도 들어오고 뭐 예능 프로그램 섭외도 들어오고 또 수입도 아주 많이 늘어서 우리 와이프가 너무 행복해하고 뭐 그런 너무 행복한 변화들이 제 주변에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꼬리곰탕이라는 프로그램도 출연을 하게 되고 너무너무 기분 좋은 변화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아무튼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서 잘 됐으니 날 칭찬해달라 이 얘기가 아니라 노력하는 자에게 우연이란 이름의 운명이 찾아온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존버하세요. 존버가 뭐죠? 존버? 어머 깜짝이야. 그렇게 표현들 많이 하시죠. 존버. 무조건 버티면 된다.
틀린 말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조금 더 확장된 존버는 뭐냐? 존심을 버리고 존재만으로 버티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모든 버릇을 말합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위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변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누가 뭐래도 자기 할 일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작은 생활 습관들, 버릇들을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영광이겠지만 제가 겪었듯이 여러분들도 실수와 실패를 당연히 여기고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지 않고 요령을 피지 않는 그냥 정직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파이팅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형 얘기를 듣느라 제가 준비한 것도 다 까먹고 그래서 제가 무슨 부담감이 지금 상당합니다. 예, 너무 재밌게 들어서 저는 뭐 이제 경력도 그렇고 이제 뭐 말도 그렇고 제가 뭐 얘기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정말 지금 눈앞이 깜깜하고요. 뭐 그래도 천천히 해봐야겠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동화 강아지 똥 아시죠? 똥도 소중해. 나도 소중해.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왜냐면 저는 이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시작한다고 할 거 다시 할까요? 그냥 할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 알아가는 중이고 뭐 배워가는 중이고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는 중입니다. 저도 이제 꿈이 있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이런 분야가 있는 것 같고 아직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때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정도로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문상훈이라고 하고 코미디언이 제 꿈입니다. 저는 코미디언이 꿈이고 그리고 유튜브를 지금 채널을 운영 중인 건데 사실 저는 그것도 당연히 이제 코미디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요즘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제 주변에 보면은 정말 그냥 제 주변 20대 10명 중에 한 4명, 5명은 유튜브 자기 채널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TV 나오고 영상이 나오고 뭐 자기가 영상 찍고 이러면은 뭐 너가 뭐 연예인이냐 뭐 배우냐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SNS 하듯이 싸이월드 미니홈피 운영했듯이 그냥 유튜브를 하는 것 같아요. 브이로그 같은 것도 그 브이로그가 이제 그 비디오 플러스 블로그잖아요. 그래서 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연예인들 셀프 카메라라고 해서 했던 것들이 이제 그게 블로그 같은 거 한 10여 년 전에는 사진 되게 많이 찍어서 오늘은 어디 갔었고를 이제 영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라는 이제 지난주에 들었던 플랫폼이 너무 올리기도 좋고 그 자체가 재밌으니까 요즘 영상 편집 툴도 잘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독자가 굉장히 많고 이러면은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아직 뭐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아지 똥처럼 유튜브라는 이제 정보의 홍수, 크리에이티브의 홍수, 크리에이터의 홍수에서 저는 그냥 여기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 이거는 제가 계속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패러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패러디. 그래서 제가 하는 인간 강사 컨셉이나 이런 것들도 패러디고 그런 패러디 시리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패러디를 좀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의 조건들을 몇 개 제가 여태까지 알아놓은 거를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약간 말하자면 영업 비밀 같은 건데 패러디 하려면 일단 첫 번째는 좀 눈에 익숙한 그림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되게 재밌어서 이거를 패러디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면 이게 패러디인지 뭔지도 모르니까 전국 노래자랑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그다음에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것도 무조건 좋죠. 그다음에 또 이제 지역 광고, 그다음에 이제 쇼호스트가 이제 홈쇼핑에서 하시다가 잠깐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화면 이런 거가 패러디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눈에 익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웃기려고 만든 거가 아닐수록 패러디하기가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코미디 영화에 나온 거를 다시 하는 건 그것도 패러디라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진지하게 하려고 하는 거, 뭐 긴급 상황 SOS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동물농장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무서운 분위기인데 일수록 그래서 원래 코미디 웃기려고 한 거랑 거리가 멀수록 패러디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끼리 하는 표현인데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흉내내는 것보다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만들어야 사람들이 속고, 근데 좀 진지하게 보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소리야,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패러디한 것 중에 그 강용욱 훈련사가 이제 처음 가서 이제 문제의 개를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면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주인이 윤석이에요 하고 저는 못 알아들어서 윤석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얘는 예삐예요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제가 패러디한 게 있는데 이 세 개가 여태까지 파악한 패러디를 하기 좋은 요소들입니다. 저는 코미디언 지망생인데 왜 뭐 공채 시험이나 뭐 개그맨 시험 같은 거 따로 안 보냐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공채 개그맨 몇 기가 우리나라에서는 타이틀로 붙는데 공채 개그맨이 아니라면 아직 지망생 신분으로밖에 안 남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라이센스 같은 건데, 근데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이 뭐 라이센스가 뭐 필요한가? 왜냐면은 배우나 탤런트도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SBS 뭐 17기 탤런트 누구누구입니다 했는데 이제 그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제가 뭐 연기하고 영화에 나온 배우입니다 하면은 그렇게 자기가 배우가 될 수 있고, 가수들도 이제 예전에는 앨범을 어디서 내줘야 가수라는 타이틀이 붙고 앨범 하나가 있는데 그냥 자기가 해서 이제 인터넷에 올리면은 가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저도 이제 코미디언이 꿈이면 코미디언이 해야 하는 것들, 이제 자기가 대본을 쓰고 생각을 해서 연기를 하는 것들을 예전에는 이제 공채 시스템을 통해서 방송에 나갔어야 됐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 그럼 유튜브에 올리자. 사실 제가 공채 개그맨 시험을 심지어 봤었고 떨어졌었고 이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 너무 좀 무섭고 나는 그냥 방에서 일단 찍는 걸로 좀 시작을 해서 좀 더 몸집을 키워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유튜브로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아무도 몰라주지만 아까 그 태진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알고 있는 제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대본을 써서 이걸 해서 준비해서 연기해서 찍어서 올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코미디언이라고 볼 수 있지. 아직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코미디언이라고 생각해.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사람들 알아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열심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유튜브에서 이제 굉장히 라이징 스타나 구독자가 많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개인적인 고민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고민을 어떻게 소화를 시켰냐면 유튜브가 이제 웬만한 검색 엔진처럼도 돼서 레시피를 검색할 때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많이 하고요. 오늘 오늘 뭐 실시간 검색어에 1위가 떴으면은 뭐야 하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하고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그걸 되게 브리핑을 잘 해주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계세요. 유튜브라는 게 너무 넓은 바다예요.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이제 경쟁을 하니까 조회수가 좀 덜 나오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조회수가 좀 잘 나오고 구독자가 늘어나야 이게 뭐라도 될 텐데 그러면 조회수 잘 나오는 방법을 내가 조금 해볼까 하다가 이제 근데 지금 이걸 하려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당분간은 조회수에 대한 스트레스에서는 조금 벗어나 보자. 왜냐면 조회수 잘 나오는 기사랑 정말 좋은 기사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회수 잘 나오는 영상이랑 그냥 좋은 영상이랑 다를 수도 있다라고 믿으며 그냥 저는 이거를 계속 꿋꿋이 해나가고 있는데, 물론 사실은 알고는 있어요. 왜냐면은 좀 더 잘하면은 재밌는 영상 중에서도 조회수 높은 게 많으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좀 더 잘하면은 조회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거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인간 강사 컨셉으로 이제 바이럴 광고라고 하잖아요. 바이럴 광고 같은 거를 좀 이제 몇 개를 찍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컨셉이에요. 왜냐면은 인간 강사가 수능을 보신 분들이면은 웬만하면 다 본 그림이고 칠판 앞에 서 있으면은 누가 와도 선생님처럼 보이니까 학원 강사 선생님이 햄버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떨까 하는 롯데 그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그 햄버거 광고도 찍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TV 광고로는 굉장히 드물게 유명하지 않은 상태로 TV CF까지 진출해 버렸습니다. 유튜브로. 약간 좀 중언부언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강아지 똥 얘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강아지 똥 얘는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 팀에서 대본 회의하면서 아이템 회의를 할 때 패러디 하기 좋은 요소들을 찾는 것처럼 저희가 아이템을 찾을 때도 또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걸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는 거를 하다 보니까 제 삶도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언제 뭘 할 때 제일 좋아하는지를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뭘 할 때 행복한지를 되게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요. 예를 들면 이게 홍대니까 나 홍대 거기 있는 수제버거집 거기 가서 수제버거를 엄청 맛있게 먹고 나와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게 와서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 길게 뽑아주는 거 그거 먹고 인형 뽑기 가게에서 인형을 뽑고 버스 타고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살짝 졸다가 내려서 집에 와서 자면 얼마나 행복할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대로 움직이면 그나마 좀 제 자의로 행복에 좀 가까워지는 그런 거를 좀 하나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느낀 그거고요. 오늘 좀 말씀을 좀 정리해드리자면 이제 그 패러디 할 때 좀 좋은 요소들 제 개인적인 제가 여기까지 연구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코미디언으로 불리고 싶은 이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이템을 짤 때 생각하는 기준들 그러다가 이제 깨닫게 된 마지막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행복해지는 이유 뭐 요 정도로 제가 얘기를 해봤네요. 뭐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앞으로 그 빠노스 채널에서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룰 때까지 열심히 계속 할 겁니다. 지켜봐 주셔도 되고 오늘 얘기한 것만 기억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생한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근데 이게 방송은 참 그래도 익숙해서 쉬운데 맞습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뭐 여러 명이 나를 주목하니까 잘 안 풀렸던 게 나도 있었어. 잘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 네, 잘 기억이 안 나고 이동호 대표님 강의하실 때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앞에서 얘기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툭 다 살아났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우리 제작진분들에게도 새로운 편집의 경험을 안겨드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피디님 죄송해요. 여러분들도 뭐 오늘 다양한 종류의 강연을 들으셨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그게 제일 좋았어요. 저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 맞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솔직한 마음 말씀드리자면 이제 별로 그 빨리 잊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하지만 이제 여러분과 함께했던 추억만큼은 잊지 않겠습니다. 멋있어. 여러분들과 웃고 떠들면서 즐거운 시간 저희도 만들었던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또 꼬리공탕을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강의 여러분께 선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날이 늘어가는 퀴즈 실력 또한 함께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핫하고 혹하는 내용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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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